네, 미래지향적 청년의 눈으로 오늘의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비례대표의 50%만 연동형을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상정과 표결이 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것인데요. 문 의장의 내일 판단이 그래서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 더욱더 부끄럽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패스트트랙 통해 의회 민주주의 파괴되는데도 문 의장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 어떻게 국회의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여의도연구원의 윤주진 객원연구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을 향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이 최근 들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 상황을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제1당이 선출하는 자리긴 하지만 또 의장이 되는 순간 정당도 탈당을 하고 그렇죠. 무소속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1야당 입장에서는 좀 많이 섭섭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패스트트랙 자체가 워낙에 많은 논란과 지금 법적 처벌 문제 등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1야당 최고위원으로서는 좀 현재로서는 날카로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애초에 이제 문 의장이 부의를 할 것을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현 시점에서 예상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네, 부의 자체는 자동 부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한에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 의장께서 어제부터 각 야당을 좀 돌아다니시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밝히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그래서 국회 안에서 타결을 해야겠다라고 의지를 밝혀주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표결로 붙여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모든 것에 다 인내심이 있고 정해진 시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12월 17일이 민주당의 예비 후보 신청 날이거든요. 그날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한국당이 계속해서 공수처법이나 선거제도 원천 무효다 하고 계속 국회 밖 농성을 이어가시면 인내심도 거기까지가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내일로 다가오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 움직임이 있습니다. 과연 비례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점인데 아시는 대로 이제 현역 의원들이 좀 줄어든 상황에서 지금은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인데 원안에 따르면 225대 75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호남계가 반대를 하고 있고 수정안으로서 250대 50에 대해서 호남계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비례 3석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또다시 논의되는 것이 이제 240대 60석 정도, 어느 정도의 절충안인데 정당 간 이견이 이제 의석수에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 기반한 의석과 정의당이 주장하는 비례 의석, 이 접점이 240대 60석이 맞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원안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원안으로? 합니다. 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의 법안 취지대로 잘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역구 1대 비례 1 혹은 1대 1.2 이 정도의 비율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 자체가 너무도 터무니없이 지역구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국회 밖에 있지 않습니까?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의 정치인으로서는 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자기 의석에 그렇게 연연하냐 싶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국회의원이신 분들은 내 의석 뺏기기 싫을 수 있어요. 자기 지역구 하나 없어지는 게 사라지는 게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3당이 함께 공조하여서 낸 국회의원의 의석 수 자체를 늘리자. 330석으로 늘리자라고 하는 안을 새롭게 논의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니라면 현재 있는 국회의원 분들께서도 이견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의석수 얘기는 저희가 따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말을 꺼내셨으니까 두 가지 얘기를 좀 짧게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안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30석 늘린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뭐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원안을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선거 개혁을 항상 논의할 때 보면은 예. 뭐 정의당이나 특히 이런 정당들은 마치 비례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진짜 뭐 정치 개혁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영국이나 미국을 보면은 비례 의석수가 없어요. 비례 의석수가 없는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소외계층이나 새로운 신진 정치 세력이 영입될 수 있는 예.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비례가 몇 석이냐, 지역구가 몇 석이냐가 사실은 본질은 아닙니다. 예. 본질은 그 나라의 통치 체제인 대통령제냐, 아니면 의원 내각제냐, 그 나라의 권력 구조 형태에 맞는 그에 걸맞는 국회를 만드는 선거제를 만드는 것이 본질이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뭐 의석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비례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늘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패스트 트랙을 철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패스트트랙 안에서는 일단 뭐 의석수를 늘린다거나 다른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논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 비례 의석수만 지금 상정이 되는 아니면 상황입니다.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예. 어차피 시간만 맞추면 기한만 맞추면 무조건 통과되는 그런 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네. 그것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협상하자. 이것은 이제 협상의 파트너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협상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이미 국회 선진화법 안에 들어와 있는 법안입니다. 국회 안에서 우리 싸우지 말고 식물국회 만들지 예. 말고 한 정당이 목리 부려서 정치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국회를 선진화하게 만드는 법 안에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건 이미 국회 안에 있는 법입니다. 그 법 제도대로 패스트트랙 안건에 올린 것이고 그 절차 내에서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현존하는 20대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공당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선거제도 관련해서 영국과 미국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이 두 나라 모두 다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화되어 있고 국민들을 위해서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오히려 국회 자체, 그다음에 정치 자체가 선진화되어 있고 뭐 깨끗하다, 그다음에 신뢰도가 높다 하는 나라들을 보면 북유럽 나라 같은 경우들을 보면 전부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 자체가 그때 한국당이 목리를 부려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못하고 예. 50%로 합의를 봐서 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도 또 반대하는 것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치에 전혀 국민들에게도 전혀 관심이 없는 정당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뭐 제가 좀 반론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다 의원 내각제 국가들이에요. 예. 예, 미국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고 대통령제에서는 강한 야당이 필요하고 또 양당제 기반을 통해서 결집된 국회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 되면은 의회가 분열되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힘이 부족하다. 예.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어떤 민생 법안이나 재해재난의 복구, 정말 시간을 미뤄서는 안 되는 정말 긴급한 것들을 하는 것인데 선거제를 개편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바꾸는 겁니다. 국민의 민의를 어떻게 정치인들에게 위임할 것인지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한 사안이다. 저는 그것은 민주주의 정치에 대해서 너무 좀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예. 성급한다기보다는 한국당 자체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의 것이 무조건 왜냐하면 틀렸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잠시만 거예요.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가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들이 계속 질문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 나라냐라는 질문에는 사회개혁, 정치개혁, 사법개혁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20대 국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촛불혁명 이후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전 이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도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한국당도 피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되어서야 사법개혁 혹은 검찰개혁안과 정치개혁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두 개 다 모두 다 원천무효다? 이것은 한국당이 국민들의 바람을 그리고 개혁에 대한 의지를 못 다 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윤연구원 얘기까지만 예, 짧게 듣고 짧게 다음 질문으로 말씀드릴게요. 넘어갈게요. 촛불 집회 나오신 분들이 연동형 비례제를 요구하셨나요? 네. 아니죠. 그때 예, 사회개혁 100번, 사회개혁안 100개 아마 안 중에 상당히 들어가 일부 있습니다. 소수의 말씀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촛불 집회를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로 등치시키는 것은 오히려 촛불 집회에 나오신 분들을 상당히 좀 모욕하는 발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몸싸움이 있었고 그에 따른 뭐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일단 현안으로 좀 돌아와서 토론 내용들은 또 잠시 후에 좀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자체가 이 상태로 통과가 될지 어떨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여하튼 부의가 되고 나면은 표기 대결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옵니다.
표 대결로 가게 되면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129석 그리고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일단 단순하게 합쳐보면은 148명가량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한신당의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가능하다라는 산술적인 결과는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비례 의석수가 늘면은 지역구가 주는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회는 앞서서 이제 신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의 지역구를 뺏기기 싫은 사람은 한국당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에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럼 이반표가 있을 텐데 표결이 안 될 수도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뭐 근데 이제 이게 아마 기명 투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민주당에서 얼마나 그런 소신 투표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이제 결국은 당론에 배치되는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지역구를 뺏기고 싶지 않다. 물론 그 국회의원직을 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개인의 입장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절대 또 소홀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지역구 유권자들의 예, 생각입니다. 예. 유권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직접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비례대표제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정당에서 명부를 만들고 물론 뭐 그게 개방형이냐 마느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지역구를 뺏긴다는 개념은 사실 의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 구민들 입장에서도 왜 내 지역구가 사라져야 되는 것이냐. 나를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왜 없어져야 되는 것이냐라는 예.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네. 예. 그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외에서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예 투표용지 자체에 비례 후보자들의 명단을 그 당과 함께 명기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정당을 뽑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그 정당의 비례 후보자로 나온 후보자들 중에 한 명을 뽑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유권자 한 명이 정당도 뽑고 후보자도 뽑을 수 있게 되는 형식인 네. 거예요. 그러한 오픈리스트 형식의 선거제도를 만들어낸다면 뭐 그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우려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것 같고요. 예. 그거는 국회 안에서 좀 상의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이제 번호를 부여하죠, 순번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우려들을 바꿀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정말 길게 오랫동안 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기존의 비례대표제를 운영했던 방식을 폐기하고 예. 아예 새로운 비례대표제로 가려고 한다면 그게 앞으로 4월 달에 될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수기와 맞습니다. 협상이 예.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렇게 가장 중요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저렇게 농성을 하고 단식을 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일일지 다시 저는 뭐 질문하고 말씀을 싶습니다. 꺼내 주셨으니까 단식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